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던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22일 하루 동안 388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집단 감염을 살펴보면 동작구 시장과 중구 시장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돼 각각 75명과 58명을 기록했습니다. 동대문구 소재 음악연습실과 관악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가 16명, 11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전담병상 소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서울이 81.8%, 수도권은 85.7%까지 올랐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28개 중 179개가 사용 중이어서 남아있는 병상은 49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변경된 방역수칙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모임 인원수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는데 단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의 야외 테이블도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구간별 중개수수료를 조정했고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6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는 대신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이 0.4에서 0.7%로 세분화된 겁니다. 이를 토대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반값에 가까워집니다.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편안 발표 직후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린다는 주장입니다. 토론회 직후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가격이 올랐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문제지 절대 중개보수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구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천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낮추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양천구의 지난달 매매 건수는 379건, 양천에 약 1000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한 달에 한 건도 매매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안에 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자체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거를 지금 계속 영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일부 중개사들은 공동 휴업을 예고한 상황.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중개사들의 반발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입니다. 앞서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과 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태풍과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서울 곳곳에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천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선 가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을 장마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엄격히 말하면 이제 기상청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가 이제 가을 장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장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겨울 내내 이어졌던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한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약 한 달간 지속이 되는데 이 정체 전선을 별칭으로 다른 이름으로 장마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이제 그때를 장마라고 하고,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체전선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정체전선상에서 여러 날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여름 장마와 비슷하다 해서 이제 가을 장마라고 붙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점이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여름에 이어지던 이 공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고 그게 여러 날 비가 내리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당분간 여러 날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수도권의 기상 상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비가 많이 내릴지 또 일본과 중국처럼 요란하게 비가 오지 않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일과 24일 사이에는 이제 제12호 태풍 오모이스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 태풍이 이제 23일 남쪽으로 지나서 우리나라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해서 24일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이 그렇게 강한 세력의 큰 태풍은 아니지만 정체전선에다가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해서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중국에 내린 그런 원인, 또 지난 여름 일본에 내린 기상학적인 원인과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농작물 여름철 날씨가 비교적 순탄해서 풍작을 이루었거든요.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태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 이번 비 오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은 지난 2018년 여름에 비해서 그렇게 그다지 극심한 폭염이 없었고 또 극심하게 또 폭우로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행운의 다행스러운 여름이었는데 제12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북쪽에 서늘한 공기가 지배가 우세하기 때문에 기온은 낮 기온이 이제 30도를 넘는 그런 폭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3일이 처서인데 그 이후의 날씨는 이제 늦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10월 상순까지는 9월과 10월 상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또 다른 태풍 한두 개 정도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네, 당분간 정체 전선 등의 영향으로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또 10월 상순까지도 태풍 한두 개가 추가로 더 상륙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신호 제어기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교통 신호 제어기는 신호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시설물인데요. 서울시는 교통 신호 제어기의 오작동 여부, 또 노후 부품으로 인한 결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남, 서북 등 4개의 권역별로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와 교통량이 많은 대형 교차로를 나누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식물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2곳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식물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식물 공기 정화 시스템은 수직 정원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단을 벽처럼 세워 공기 정화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양천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안심 거울은 양천구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양천구와 양천경찰서, 여성 친화도시 자녀단,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설치했는데요. 양천구는 신정 내거리역과 양천구청역, 오목교역, 목동역, 신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9곳에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